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고요. 옆에는 지금 서희영 작가님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찍어주시는 분은 권태훈 작가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개인전에 이제 서희영 작가님께서 찾아주셨는데, 제 채널에서 가끔씩 이제 비전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고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왔었을 때 비전공자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신 분 중에서 뭐랄까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되게 활동을 잘하고 계신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영 작가님 오신 김에 잠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뭐 간단하게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집과 로프로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서희영 작가입니다. 네. 일단은 작가 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건 언제부터 하신 거죠? 본격적으로라고 하면은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이 2017년도에 있었으니까요. 그때를 시작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면은 저랑 나이가 동갑이시니까 그쵸. 34세 하신 건가요? 35? 나이는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아무튼 30대 중반에 네. 그러니까 아이도 2명 있으시고 그쵸. 그리고 전공은 원래 과학 쪽 네. 전공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언제부터 작가를 해야겠다 뭐 생각을 하신 게 있어요? 작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한 2015년 정도였고요. 그림을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뭐 그림을 따로 미술학원 가서 배운다던가 입시를 해봤다던가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왜 우리 유치원 때 미술학원 다니던 그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던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사실 고등학교 때도 미술 선생님한테 너 전공해보지 않을래? 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의 실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항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언제부터 그렸을까요? 아이 낳고부터 좀 시간 날 때 제 외로움 같은 걸 달래는 약간 그 아이들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그런 걸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 나름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림으로 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림으로 작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막 하진 않았어요. 혼자 그냥 습작 정도로 끄적끄적 그다음에 혼자 그냥 사진 보고 수채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는 했을지언정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약간 어떻게 보면 취미로 하시다가 네네. 2015년 전쯤에 이제 작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뭐 계기가 혹시 있나요? 그 계기가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취미로 할 수 있는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처음으로. 근데 이제 성인 취미 미술학원이죠. 근데 거기에 특별한 방식은 따로 있지 않아요. 뭘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그게 방식이에요. 그렇게 그냥 정말 막연하게 처음엔 던져주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 정말 제가 그리고 싶은 걸 찾게 되고 그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말하면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해간 거죠. 근데 이왕 이렇게 해본 거 내가 뭔가 주제를 잡고 그림을 그려보고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생각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좀 그림을 많이 그려보다 보니 이게 포트폴리오도 쌓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공모전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 이렇게 던져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 중에 좀 전시도 하고 싶고 뭐 잘 되면은 사실 작가도 해보고 싶고 그쵸.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작가로 진짜 활동하는 분들은 되게 소수란 말이에요. 그쵸. 네. 소수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전시도 자주 하고 뭐 작품도 판매해도 되고 그랬었던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그래도 저는 뭘 할 때 좀 많이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자료 조사라 그러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페인팅을 할 때도 그냥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에겐 너튜브라는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는 너튜브. 소스가 있고 그런 서점에 가도 책들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저는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치 작가님의 작품처럼 저런 류의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내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열심히 서칭을 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식으로 이걸 기획을 짜야 좋고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전혀 모르는데. 특히 네. 외국 작가들이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서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오일 페인팅, 그러니까 뭐 유화여도 유화로만 주구장창 하시면 안 되고 오일 페인팅으로. 네, 그러면은 뭐 영어가 안 돼도 그림은 이제 표현을 하시니까 계속 네,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화과 출신들은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공계를 나오셔서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을 맞아요. 제 하실 수 성격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너무 이성적이고 완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왜 과학의 실험의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가설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제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그렇다고 엄청 제가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사를 엄청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이런 기법이 나오는구나를 좀 혼자서도 이것저것 해보고 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혹시 이렇게 비전공자고 사실은 나이도 있으시고 한데 작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 좀 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만류를 하거나 막 그런 일은 없었나요? 되려 저는 정말 고마운 게 저희 남편의 성격이 참 무덤덤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 너 힘드니까 너 표출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단지 생활비 내에서. 네. 생활비를 뭐 오버하면 힘들지만 삶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 육아하는 시간을 이렇게 야금야금 삼켜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제 잠을 줄여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되려 좀 그래 네가 이거라도 하니까 애들한테 화도 덜 내고 좀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우울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지 그렇게 되려 독려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조력자가 좀 필요하죠. 네. 그래도 지금은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지금은 좀 그래도 플러스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플러스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게 네, 엄청 쉬운 건 아닌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작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나게 된 지 한 3년 됐나? 맞아요.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짧은 기간 안에 하여튼 뭔가 작업이 발전하는 속도도 되게 빠르시고 뭔가 기존에 해학과를 나온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잠을 줄여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그 김주희 작가님이라고 그 작가님도 뭐 나이도 동갑이고 애도 있고 하신데 잠을 줄여가지고 작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열정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작가님들이 보면서 더 저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 노력과 성실을 그거는 절대 이렇게 마이너스랄까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항상 3시 반 정도에 자요.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자서 아침에 이제 8시 반 정도에 아이들 케어 시작하고 8시 반에요. 8시 반도 늦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전공자잖아요. 네. 사실은 미술계에서 비전공자가 미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런데 혹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이었다거나 뭐 핍박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런 뭐 일이 있었나요?
뭐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간간히 뭐 그렇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작년이면 2020년이고 2020년 여름엔가 어떤 아트페어에 조그만 거에 나갔는데 거기는 이제 갤러리스트 그분이 제가 분명 작가가 옆에 있는데도 컬렉터분한테 이 그림 작가입니다를 소개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딴짓하면서 귀는 한쪽으로 열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왜 그랬나 싶으니 이 콜렉터분이 결국 제 작품이 마음에 들어서 자꾸 그걸 보고 관심 가져주셨는데 결국 학교 때문에 구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콜렉터분이 그런 성향이시기 때문에 이 갤러리스트가 그런 이렇게 제 앞에서 이제 이 작가입니다 하면 이 콜렉터는 얼마나 무관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두 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저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플러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 시선 자체를 막 너무 제가 막 힘들어한다거나 그럼 여태 작가 생활 못했겠죠. 그렇지만 요즘엔 또 많이 바뀌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별로 그걸 케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을 한다면은 너무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대놓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었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할 때 그러니까 아트페어 같은 데에서 제발 저 좀 소개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분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비전공자였는데 작가를 할 때 어떻게 전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무조건 작품이에요. 작품 수를 그게 최선이다 싶은 작품들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용도 중요하고 왜 이렇게 그랬는지 자기의 작가의 생각도 중요하겠죠. 일단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공모를 엄청 많이 던졌어요. 사실 자기 경력이 없으면 공모에도 선정되는 게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전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엄청 많이 넣어서 자기의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되게 간간히 업데이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초창기에는 여기 내는 것과 저기 내는 게 항상 달랐어요. 항상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해요. 작업을 많이 하고 많이 지원을 하고 그쵸. 많이 해서 거기에서 그걸 또 뭐 다 포트폴리오에 실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거기서 최고를 자기 스스로 뽑고 그 다음 지원도 엄청 많이 하고 뭐 떨어지는 거에 좌절하고 막 이런 시간 없죠, 사실.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계속 작업하고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약간 비전공자에서 작가가 되시는 뭐 방법이라긴 좀 그렇지만 뭐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전시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